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이제 배우기 전에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러더퍼드 모형은 이제 원자 핵이라는 존재의 이제 설명은 정말 잘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 원자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원자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 속도가 속력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속도는 변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속 운동인데,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은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기파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면요, 여기 플러스 원자핵과 여기에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원자핵하고 이렇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자가 원자핵과 충돌하게 되면은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충돌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 모형은 원자 핵이라는 것은 잘 설명을 했는데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닐스 보어라는 사람. 자, 그래서 보어라는 이제 학자가 러더퍼드 모형을 이제 개선을 시켰는데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개선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정해진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하고, 여기 정해지지 않은 뭐 그 사이에 있는 궤도에서는 절대로 전자가 운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호는요, 전자가 궤도를 옮길 때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요, 이렇게 궤도에서 전자가 돌고 있었는데 이렇게 2번 궤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이렇게 뭐 3번 궤도에서 돌고 있다가 2번 궤도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전자는요, 궤도가 달라질 때마다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호의 주장에 따르면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뭐 예를 들어서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이렇게 있으면요, 요 궤도에서만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궤도의 중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먼저 뭐가 있냐면요, 주양자수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주양자수는요, 쉽게 얘기해서 네 가지 양자수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양자수인데요. 주양자수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이렇게 있을 때요, 원자핵이랑 제일 가까운 궤도를 1번 궤도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게 2번, 그 다음이 3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n은 1, n은 2, n은 3 이런 것들이 주 양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궤도를 주양자수 1, 2번 궤도를 주양자수 2, 3번 궤도를 주양자수 3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양자수는 원자핵과 가까운 궤도부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양자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에너지 양자화라는 건, 에너지라는 것은 옛날에는 연속적으로 뭔가 가지는 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라는 것은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특정한 값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적용을 하는 게 수소 원자에 대해서입니다.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연속적이지가 않고 특정한 값만 가질 수 있다, 이럴 때를 에너지가 양자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준이라는 건요, 준이라는 건 영어로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원자 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라는 겁니다.
뭔가 에너지가 양자화되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뭐 0부터 10까지 연속적인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딱딱 정해진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요. 누가 이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냐면 주양자수가 에너지 준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양자수가 작을수록 수소에서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이런 식으로 가장 낮은 상태고요. 그 다음은 뭐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은 광자라는 게 있습니다. 광자는요 쉽게 얘기해서 빛 알갱입니다. 그래서 포토에다가 포토가 빛을 뜻하니까 포토에다가 물질인 온을 붙여서 포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 세계에서는요 빛을 파동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입자성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물리학원의 제일 끝단원 가면은 물질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 단원이 있는데 그 왜 빛을 이제 입자로 봐야 되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전 효과랑 같이. 자, 그래서 광자를 이제 빛을 입자성으로 설명할 때 도입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광자라는 것은 이렇게 원자와 같이 작은 이런 세계에서는 빛을 파동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입자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광자가 가진 에너지는요. 이렇게 E는 하뉴, 여기에서 얘는 U라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참고서에는 E는 HF라고 나와 있는데 이 F가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근데 진동수인데요. 물리학자들은 관습적으로 빛의 진동수를 쓸 때는 이렇게 U를 써서 하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데 이렇게 등호를 쓰고 비례상수 K를 써야 되는데 이 K가 매우 유명한 K라서 뭐라고 하냐면 H라고 쓰고 얘를 플랑크 상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는 E는 하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다시피 광자의 에너지는 E는 하뉴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E, N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좀 더 정확할 거고요. 마이너스 13.6 오버 N 제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 N은요 앞에서 배웠던 주양자수입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일렉트론 볼트라는 건데 이것은 에너지 단위고 전자 볼트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너지의 단위는 줄인데 이것은 우리 일상적인 세상에서 쓰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단위입니다. 근데 원자 세계에서는 아주 작으니까 이 1줄이라는 단위를 쓰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전자볼트라는 이런 작은 단위를 쓰고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만큼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세계에서는 이런 작은 단위를 쓰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증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여기 N, 즉 주양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만약에 1번 궤도, N이 1인 궤도에 있으면은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이고요. 2번 궤도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3.4. 요거는 여기에다 2를 대입하니까 뭐 13.6을 4로 나눈 거 값이죠. 그래서 4 일렉트론 볼트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냐? 에너지에서 마이너스라는 것은요. 요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원자 핵이 전자를 이렇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죠. 그 끌어당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얘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속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속박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주양자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값이 0에 가까워지죠. 그 말은 뭐냐면요. 1번 궤도에 있는 전자는요. 원자핵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속박되어 있고요. 2번 궤도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좀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속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더 멀리 있는 3번 궤도에서는 더 조금 속박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보시면요.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주양자수가 무한정 커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주양자수가 무한대로 갈 때 에너지 준위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오버 n 제곱 이렇게 되니까 0에 수렴하게 되죠. 그 말은 전자의 에너지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요게 마이너스 부호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이때는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얘는 뭐가 되냐면은 자유전자가 됩니다. 즉 자유전자가 되려면은 최소한 0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만이 얘가 자유전자가 되고 원자에게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보호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흡수 방출을 이제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1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흡수할 때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냐면은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자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1번 궤도에서 에너지 준이었고요. 2번 궤도에서는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1번 궤도와 2번 궤도의 에너지 레벨의 디퍼런스는 10.2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그럼 이 10.2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빛을 받아야만 전자가 1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3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받으면요. 이 전자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얘는 편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편식하기 때문에 10.2 일렉트론 볼트의 빛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3, 10.25 일렉트론 볼트 이런 빛들에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1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딱 정해진 값의 에너지 준위값만 이제 흡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요. 이렇게 2번 궤도에 있던 전자가 1번 궤도로 돌아오려면요. 이렇게 됩니다. 1번 궤도가 가장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2번 궤도에 있으면 에너지 값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방출할 때도 어떻게 되냐? 2번 궤도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1번 궤도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였기 때문에 이 디퍼런스에 해당하는 10.2 일렉트론 볼트만큼을 정확하게 뱉어냅니다. 그렇게 뱉어내고 1번 궤도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궤도 에너지 분포 이런 것들 그림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1번 궤도가 이렇게 있고 2번 궤도가 이렇게 있고 하면은 1번 궤도가 주양자수 1, 2번 궤도는 주양자수 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2번에 존재할 수도 있고 3번에 존재할 수도 있고 4번에 존재할 수도 있는데 2번, 3번, 4번에 존재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1번으로 떨어질 때 3번에 있던 녀석이 1번으로 떨어질 때 4번에 있는 녀석이 1번 궤도로 떨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1번 궤도로 떨어지는 빛들을 모은 거를 라이몬 계열이라고 합니다. 계열은 시리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2번 궤도로 빛이 이제 전자가 떨어질 때 3에서 2로 갈 때 4에서 2로 갈 때 5에서 2로 갈 때 이런 것들을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3번으로 전자가 떨어질 수 있겠죠. 4에서 3으로 갈 때 5에서 3으로 갈 때 이런 것들을 파셴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브라켓 계열, 푼트 계열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자, 이렇습니다.
수소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오버 n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럼 1번 궤도에서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2번 궤도는 마이너스 3.4, 3번은 마이너스 1.5, 4번은 마이너스 0.58 이런 식으로 점점 디퍼런스가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여기에서 1번 계열로 이제 떨어질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나는데요. 2번으로 떨어질 때는 요 정도밖에 안 나고 3번으로 갈 때는 요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계열로 이제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에너지가 크게 이제 변할 거고요. 2번으로 갈 때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3번으로 가면 좀 더 적어지고 4번으로 떨어지면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 10.2 일렉트론 볼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빛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10.2 일렉트론 볼트만큼의 빛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 찾아보니까 얘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큰 녀석 중에 특별히 적외선 가시광 이제 UV 얘네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UV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라이먼 계열은 UV를 방출하고요. 발머 계열은 뭐 차이가 뭐 1.5, 뭐 1.6,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죠. 그래서 발머 계열은요, 조사를 해보니까 비저블 레이 이렇게 해서 가시광선이고요. 파신 계열은 그거보다 더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IR. 그래서 얘는 적외선, 얘는 가시광선, 얘는 자외선 계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라이먼 계열은요, 이렇게 1번과 2번의 디퍼런스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떨어지면 UV 이제 자외선 계열이 나오고요. 발머 계열은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3에서 2 이렇게 되면 뭐 1점 얼마쯤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의 정체를 찾아보니까 비즈블 레이라고 해서 가시광선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VR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파신 계열은 그거보다 더 작기 때문에 얘는 적외선 계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용어를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바닥 상태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해요. 그 말은요, 주양자수가 1인 궤도에 있는 상태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요, n이 1을 벗어나서 2번, 3번 이렇게 올라간 상태를 excited state, 들뜬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 이상의 뭐 1 이상이 아닌 1초가가 되겠네요. 2번, 3번, 4번 그런 궤도에 있는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하고요. 전이는 영어로 하면 shift입니다.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전자가 에너지를 얻거나 잃으면서 다른 궤도로 옮겨가는 거. 2번에서 3번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이제 흡수해야 될 거고요. 3에서 2로 가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이제 최종적으로 해석을 해보겠는데 스펙트럼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에너지 준위값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요, 2번에서 1번으로 갈 때는 10.2 일렉트론 볼트, 3에서 1로 갈 때는 얼마, 4에서 1로 갈 때 얼마, 또는 3에서 2로 갈 때, 4에서 2로 갈 때 얼마 딱 값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연속적이 아니고 불연속적입니다. 그 말은 물리에서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거는요, 특정한 에너지의 빛만 방출될 거고요. 그 말은요,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진짜 그럼 선 스펙트럼이 나왔냐? 진짜 맞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분광학이라는 이제 학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자들이 얘네들이 내는 빛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선 스펙트럼을 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원소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르니까 그럼 선 스펙트럼은 고유한가? 그러면 선 스펙트럼이 고유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원자들의 지문처럼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뭐 헬륨, 리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원자가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스펙트럼에 대한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라이먼 계열은 뭐 위에서 2에서 1로, 3에서 1로 어쨌든 간에 n이 1인 궤도로 이제 전이하는데, 그렇게 되면 에너지 이제 갭이 크기 때문에 얘는 UV 계열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발머 계열은 2번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자가 2번 궤도로 전이할 때 그렇게 되면은 가시광선 VR을 내고요. 3번 파신 계열로 가면은 얘는 적외선 IR 계열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요, 계열 중에서는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였냐면요, 발머 계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시광선이니까 눈에 보였겠죠. 그러면 발머라는 이제 스위스의 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가 발머 공식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뭐 라이먼 계열의 이런 것들을 또 예측해내고, 그 다음에 파신 계열, 브라켓, 푼트 계열 이런 식으로 점점 계열을 확장해 나가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워낙 정교하게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전자기파의 분류는요, 이제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요걸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이제 길어지는 거, 그래서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뭐 라디오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에너지도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파장이 길어지니까 진동수가 커지겠죠. 그런 녀석들은 이제 자외선이 있고 X선, 감마선, 그 다음에 우주선은 뭐 UFO 이런 게 아니고 우주에서 만들어내시는 거, 코스믹 레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호 원자 모형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